안녕하세요. 마이스케치업의 스케치업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툴바를 누르시고요.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을 체크를 하시면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케치업 4버전이나 5버전 때 있었던 그런 기능이에요. 그때는 개인이 개발을 해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치업에서 버전업이 되다가 그 기능을 흡수를 해서 정식 기능으로 포함된 그런 툴바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뷰를 이렇게 돌릴 때는 그냥 공간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실제 객체 형태로 보여주고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콘이 이제 실색의 카메라에,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카메라를 생성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카메라를 만드는 거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할게요. 1번. 자, OK를 누르면 씬 탭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1 AC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탭이 만들어지면서 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바라보는 중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이 상태는 계속 뷰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세팅에 대한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만든 상태로 종료를 하시려면 자, 셀렉트 툴을 누르게 되면 종료가 되는데요. 다른 어떤 툴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모드에서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뷰를 막 돌려서 씬 탭을 딱 누르게 되면 자,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뷰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카메라를 세팅하는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다른 도구를 눌러서 카메라 설정 모드를 종료를 하고요. 이렇게 휠 버튼 아래로 돌려서 뷰를 뒤로 이렇게 좀 가보시면 실제 모델링 되어 있는 카메라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카메라를 실제로 이동을 시켜서요. 이동을 시키고 회전 툴로 회전을 시켜서 조작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그러니까 설정한 카메라로 바라보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편집하는 것도 같죠. 자,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금 선택한 카메라 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브하고 로테이트 툴로 변경된 그런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뷰를 이렇게 다시 재조정을 하고요. 셀렉트 툴을 눌러서 종료하면 카메라의 위치가 다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카메라를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선택한 카메라는 누르면 바로 뷰가 변경이 되고요.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락을 거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이때 카메라를 수정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한 카메라 뷰로 바라보면서 수정하는 모드로 다시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뷰를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카메라 설정 부분이 그냥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대로 있죠. 락이 걸려 있는 상태라서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편집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뷰를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락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락이 해제가 되면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이나 회전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를 온오프 시키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걸 누르면 전체 숨김, 전체 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카메라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테스트 2번. 오케이. 자, 그러면 씬 탭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테스트 2번. 자, 다른 도구를 눌러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숨김, 표시 이런 식으로 토글이 가능하고요. 자, 다섯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카메라의 그 프로스텀 라인이라고 해서 절두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실제 이제 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잡는지를 이렇게 선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아이콘을 누르시면 볼륨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영역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도 토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온오프 이런 식으로 토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보시면 어스펙트 레이시오 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카메라로 다시 리턴한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어요. 자,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에디트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 이름이나 카메라가 위치하는 높이, 그 다음에 틸트, 롤, 그 다음에 화각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되겠죠. 포컬 랭스는. 그 다음에 그 화면 비율입니다. 어스펙트 레이시오는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폭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값을 2로 바꿔주면 자, 카메라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좀 비율이 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로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스펙트 레이시오가 2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길이가 높이보다 2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측 버튼 눌러서 에디트 카메라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0.5를 입력하면 좀 전의 비율과 반대로 이쪽 부분이 2가 되고요. 이쪽 부분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그 값으로 수정된 부분들을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평범한 카메라로요. 이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뷰를 저장하는 데도 쓰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특정 그 건축물이나 어떤 자기가 보기 위한 모델로 구성해 놓은 공간이 있다면 카메라 동선에 대한 라인을 그리고 따라가는 식으로 복사를 해서 해당 카메라 동선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도 자주 쓰이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